안녕하세요. 대충하는 투자쟁이입니다. 대충하는 평범한 투자쟁이입니다.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제 최근 좀 근황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일단은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을 좀 했고요. 그리고 퇴직을 해서 여기저기 좀 이직을 하고 있었는데 잘 안 되네요. 막상 해보니까. 적응이 쉽지가 않다기보다 제 밖에서는 몰랐던 어떤 회사에 대한 좀 맞지 않는 부분,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정착을 좀 못하고 지금도 이제 최근에 또 다시 나와서 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제 회사를 들어가면 아무래도 정신도 없고 해서 좀 방송을 좀 하기도 힘들고, 근데 좀 지금 다시 또 여유가 생겨서 다시 좀, 그리고 좀 할 말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방송을 오랜만에 켰습니다. 일단은 최근 주식 현황에 대해서는 물론 뭐 극 최근은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최근은 전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한국 주식이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어쨌든 뭐 최근에는 당연히 뭐 그렇게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네,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단기간으로 보면 당연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저는 좀 전반적으로 보는 사람이라서, 저는 코스피 자체가 제가 처음 2020년도 시작을 했을 때 한창 투자를 하다가 뭐 이제 보험 이런 거 다 빼고 막 이제 투자를 했을 때 하다가 지지를 치고 나올 때, 그때가 최고점이 3,300, 그리고 3,000에서 3,300 그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와르르 무너지고 2,000 초반까지 갔나? 무너지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좀 다행히 빼긴 뺐습니다. 수익 난 것도 정리하고 그렇게 하다가 물론 한국 주식 자체가 뭐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것도 있고 그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사실 개별 종목들을 좀 했다 보니까 그런 개별 종목들에 있어서 실망을 좀 많이 했었죠. 분할 이슈 같은 거, 분할 이슈가 나오면, 물론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지만, 뭐 거기 제가 피해자는 아니고요. 물론 그 비슷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것도 뭐 반도체 그런 사업부를 뭐 이렇게 떼어낸다, 뭐 그런 소문 아닌 소문 같은 거. 근데 주식이란 게 사실 소문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소문이 정말 현실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소문이 난다는 자체가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뭐 애플이 저기 뭐야 그 핸드폰 사업부를 떼어낸다, 엔비디아가 저기 뭐 AI 사업부를 떼어낸다, 뭐 이런 소문 없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현실이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사실 좀 진절머리가 나서 자꾸 들려오다 보니까, 뭐 이제 뭐 동국제약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진절머리가 나서 좀 거의 포기 아닌 포기를 했었는데,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어, 가만히 있었으면 막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SK 스퀘어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 제가 SK텔레콤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액면 분할을 해서 어, SK스퀘어도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제가 몇 주를 받았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몇 주 됐겠죠. 그 몇 주 된 것만 해도 사실 사실 뭐 엄청납니다. 예. 한 주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었을 때 한 한 주에 몇만 원 안 했던 것 같고 한 20 몇만 원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거 하나만으로도 돈을 그래도 꽤 벌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외에 뭐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SK도 있고, 뭐 SK도 있고, 뭐 신세계도 있고, 뭐 있는데, 물론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죠. 뭐 사람들 존리나 그 누구야, 김영익 박사님 그런 분들 뭐 이거 코스피 사라 계속 팔지 말고 사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거기에 대해서 후회는 없어요. 그래서 어,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한국 주식에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 요 정도 생각은 있었습니다. 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베팅을 잘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 주식에서 그래도 끝까지 참 의리로 가지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지금 이제 휴네시온 딱 이 두 개 있거든요. 이 두 개 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뭐 초기에 바로 오른 건 아니죠. 아니고 딱 들어섰을 때 사실 두 가지 정도는 생각을 했었어요. 코스피 200하고 그다음에 어디야? 밸류업, 밸류업 이런 거는 생각을 했었죠. 사실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보면은 뭐 배당도 매달 주고 배당률도 지금도 사실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어찌됐든 차라리 전체로 그거 할 거면 뭐 요런 식으로 했으면 좀 더 나았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약간 의리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휴네시온 휴네시온은 그냥 뭐한 5,000원, 6,000원 예, 이럴 때도 이럴 때도 봤었는데 되게 진짜 참 안 움직여요. 네, 정말 안 움직입니다. 경이롭네요. 재무나 이런 거 봐도 뭐 돈도 나쁘게 않게 법니다. 벌고 PR 뭐 사고 보안 쪽이라서 미래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안 움직입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뜬금없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물론 휴네시온도 뭐 상한가도 간 적도 있고 아무래도 마찬가지로 뭐 상한가 비싸게 뭐 간 적도 있고 한데 참 전체적으로 안 오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최근 제가 계속 하고 있는 최근이라기보다는 벌써 한 2년? 한 1, 2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예 거의 전체 주식에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일 좀 비중을 두고 있는 게 VT. VT는 뱅가드 토탈로 전체 주식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주식에 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움직임 자체는 S&P 500이나 뭐 좀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미국 주식 자체가 비중이 높으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안전할 수는 있겠죠. 최근에 움직임은 긴가민가 합니다. VT 그리고 환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물론 이게 뭐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환율이 높은 만큼 한국에서 상장돼 있는 뭐 한국형 VT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완전 똑같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포트폴리오도 비슷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S&P 500도 그렇고 그런 것도 미국에 직투를 하려면 환전을 해야 되고, 그냥 그 자체가 뭔가 제가 느끼기에 많이 손해 같다 이렇게 느껴져서, 그냥 이제 한국 쪽에 좀 지금 환율이 높을 때는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뭐 거의 똑같을 거예요. 사실 환율이 높으면 뭐 요것도 높을 거고 똑같은데, 그냥 왠지 제가 제 손으로 환전하기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환율 때문에, 좀 환율이 최근에 좀 내렸어요. 네, 좀 많이 내린 상태고, 뭐 내렸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다고 뭐 시계를 넓게 보면은 지금 엄청 낮은 상태는 아니고, 1400 한 50m로 내려가면 좀 더 좀 환전을 좀 해볼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종목들 말씀드리면, 타이거 토탈 월드 스탁 액티브, 요게 제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몇 개월 안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더라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VT에 직투를 하기가 좀 꺼려져서, 시총도 뭐 한 4천억 되고, 근데 이게 보수가 비싸요. 네, 비쌉니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대안이 없어요. 대체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데 배당 수익률도 나쁘지 않고, 배당금도 이렇게 분기별로 분기 배당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좀 더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배당 다우존스, 타이거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주봉으로 보시면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론 한국 주식에 계속 다 가지고 있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주식이란 게 그렇잖아요. 이제 언제 팔아야 할지 항상 결과론적인 얘기다 보니까, 제가 언제 팔았을지, 사실 뭐 끝까지 가지고 있었을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을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언제 팔 수 있을지 사실 모르죠. 뭐 3천, 4천, 5천, 6천 코스피가, 저는 뭐 아예 안 보고 있었다면 모를까, 버티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만족하는 거는 제 노선을 좀 확실하게 잡은. 물론 한국 주식도 아예 안 할 건 아니에요. 아예 안 할 거였으면 뭐 아까 아모레하고 그 유네시온도 없앴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나쁜 주식도 아니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또 보수도 괜찮고, 배당 수익률도 괜찮고, 또 월배당입니다. 네. 슈드랑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아주 탄탄한, 네, 그런 또 종목들을 가지고 있고, 또 움직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거는 계속 좀 모아가고 싶었는데, 최근에 좀 오르다 보니까 제 비중 자체가 제 계좌에서 좀 높아져서 최근은 좀 구매를 좀 안 하고 있고, VIG, VIG 같은 경우에는 배당 귀족주 비슷한 그런 느낌이고, 배당을 계속 좀 꾸준하게 올리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좀 되게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움직임 자체는 얘도 나쁘지 않고요. 계속 오르고 있고, 또 계속 오르다 보니까 사실 계속 오르는 거를 사는 게 맞는데, 계속 오르기 때문에 사고 싶으면서도 계속 오르기 때문에 사기가 좀 꺼려지는
달러도 비싸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노블 같은 경우에는 또 비슷한 그래도 배당 귀족 주고요. 그래서 왠지 이상하게 전 VIG가 좀 더 좋더라고요. 제 채널 제목과도 똑같이 저는 대충 하는 평범한 투자쟁입니다. 네, 대충 합니다. 주식이란 게 뭐 제 아이디어는 그래요.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빠삭하게 알면 증권맨이 되겠죠. 주식 그 전문가가 되겠죠. 근데 주식 전문가 증권맨들이 다 주식을 잘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런 주식 전문가들도 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물론 경제학자,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도 주식을 또 말아먹기도 하고, 뉴턴도, 그 천재라는 뉴턴도 주식은 망했나?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나 자신을 알라,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식에는 저는 어쨌든 제 자신의 스타일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알고 좀 어느 정도는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항상 뭐 주식 어떻게 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제 답은 비슷합니다. 그냥 지수 투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뭐 VT나 S&P 500이나 뭐 요런 것만 이렇게 사면 되겠지만, 그 안에서 또 약간의 타이밍 매수와 그리고 분산 요런 거를 통해서 좀 더 시장보다는 우월한 어떤 수익률을 얻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아까 배당 다우존스 같이 슈드 있고요. 슈드 역시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현재는 배당 다우존스 그리고 배당 귀족, 슈드, 노블 요렇게 좀 많고, 그 다음에 S&P 500도 좀 많습니다. 네, 다 많네요. 그러고 보니 VT 전체 주식이 원래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요런 쪽이 좀 못하고 있어가지고, 타이거 토탈월드는 최근에 들어갔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보수가 비싼 게 조금 걸려서 막 사게 되진 않더라고요. 보수는 좀 싼 배당 다우존스는 또 완전 분산은 또 아니기도 하고, 미국 주식 거의 위주고 거기다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약간 주춤하고 있고요. 다음에 타이거. 네, 솔은 두 개는 뭐 똑같이 S&P 500이지만 솔은 월배당, 그리고 타이거는 분기배당, 이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솔은 그래서 보시면 배당 수익률이 0.84, 보수가 0.0047, 그리고 타이거 S&P 500이 보자, 보수가 0.0068, 배당 수익 조금 차이가 나죠. 네, 조금 0.0068, 아까 걔가 얼마였지? 0.0068이었고 0.0047도 작네? 응? 소리 더 비싼 줄 알았는데. 어찌됐든 이 두 개는 그냥 이제 뭐 똑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VT 역시 좀 계속 꾸준하게 사다가 환율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 꾸준하게 미래로 봤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제 주식의 목표는 나이 60 이후에 편하게 살자, 요 정도입니다. 네. 다들 주식으로 부자가 된다, 뭐 그런, 물론 이제 나이가 60 넘어서 부자가 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부자라는 어떤 그 단어에서 약간 좀 멀어져야 되겠더라고요. 뭔가 너무 아둥바둥하게 되고, 제가 그렇다고 엄청 남들 막 엄청 열심히 사는 그런 분들처럼 이게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괜히 그렇다가 스트레스 더 받고 병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제 자신을 좀 알면서 뭐 이렇게 방송하는 거, 제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들어주시는 분이 있으시면 뭐 저도 계속 좀 좋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제가 또 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말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미국 국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그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아직도 그 생각은 변치는 않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올라갈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또 하필 환율까지 이제 돼 있는 상품이라 가지고 다행히 환율이 최근에는 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좀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 좋진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금리에 관한 거다 보니까 어쨌든 뭐 주식이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니죠. 배당도 월 배당이고 계속 배당 줍니다. 네. 다만 이제 요것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제일 좋다고 생각했던 게 요거죠. 이게 참 제 주식 투자의 어떤 페인? 그럼 물론 이 주식 덕분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커버드 콜 투자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커버드 콜에 대해서 되게 그 설명에 두 가지, 이거 투자를 하고 나서 나중에 좀 와닿게 됐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커버드 콜은 첫째, 주가가 상승할 때 그 상승을 상승분, 일반 주식의 상승분만큼은 못 따라갈 수 있다. 그리고 주식이 하락하게 되면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의 설명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최악의 설명입니까? 그 말만 들으면 사실 좀 최악 아닙니까? 오를 때는 못 오르고 내릴 때는 손실이 입을 수도 있고. 야, 근데 어쨌든 저도 이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일단 계좌 상태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계좌가 좀 녹아내립니다. 네. 뭐 보수도 비싸고 그래요. 물론 배당 수익률은 좋습니다. 네, 처음에 제가 투자를 했을 때 진짜 이게 그 투자를 한 만큼의 그 분배금을 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200만 원 투자를 했나? 200만 원 투자를 하니까 한 달에 그래. 한 달에 분배금이 한 2만 원 정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2만 원이면 1%죠. 한 달에. 200에 2만 원이죠. 한 그 정도 들어왔어요. 매달. 이 무슨 상품이냐. 그리고 심지어 제가 처음에 투자를 했을 때는 이게 약간 계속 올랐습니다. 계속 오르기도 하고 수익도 나고, 근데 분배금은 또 겁나 많이 줘. 와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와 지금 약간 섬뜩한데,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약간 다 일단 주식 좀 고점 치렀을 때 그때도 약간 항상 미국 주식은 비싸다, 좀 계속 오른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돈도 그 다 빼가지고 요쪽으로 잠깐 넣어놓을까 이렇게 하면서 얘가 이제 좀 수익을 막 어느 정도 얻었을 때 빼고 다른 데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섬뜩하죠. 역시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다 담으면 안 됩니다. 물론 뭐 담아도 되기는 해요. 종목에 따라서 뭐 전체 주식이나 뭐 이런 거. 근데 뭐 그것도 위험할 수도 있죠. 어찌됐든 그거를 통해서 이 계좌는 계속 좀 녹아내리고 있어요. 더 이상 뭐 구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냥 놔두는 거고, 일단 분배금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어요. 이 두 개는 나중에 다음에 또 말씀드릴게요. 좀 사실 마음에 안 들고 뭐 한지는 모르겠고, 아모레는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에너지는 어쨌든
이 정도가 제 근황과 또 주식에 대해서 근황 말씀드렸고요. 일단 앞으로 또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실 예수금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제가 뭐 또 다시 구직을 또 직장을 잡기 전까지 매달 또 들어온 수입이 없을 거기 때문에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가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전문가가 이제 그 전에 주식은 그 뭐 적립식으로 매달 얼마씩 사는 게 좋다, 뭐 이 말을 들었었는데,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확실히 남들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또 어떤 전문가가 또 얘기하기를, 주식은 매일 사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이 매달 사는 게 좋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틀린 말이 아니죠, 사실. 주식이란 게 오르고 내리고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사게 되면 그 좀 편차를 줄일 수가 있죠, 최대한. 근데 그걸 매달이 아니라 매일 하게 되면 좀 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좀 막 엄청 오르지 않는 한은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한 종목당 한 10만 원씩. 매일 무조건 사는 건 아니고 종목별로 움직임이 없거나 떨어질 때 그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금을 좀 계속 줄여가고 있고요. 제 주식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 60에 편하게 살자. 그러다 보니까 제 원금이 뭐 얼마가 됐느냐 이것보다는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 배당이 얼마가 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식을 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사면 조금씩 어쨌든 분배금이 늘 거고, 그리고 제가 사는 종목들이 거의 뭐 전부 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그 종목들이 조금씩 분배금도 올릴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점점 분배금이 매달 들어온 돈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또 방송 켜서 말씀드렸고요. 네, 몇 분이나 제 이 두서없는 말을 또 들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필요하신 거라든지 궁금했던 부분 이런 거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저도 반영해가지고 또 앞으로 또 방송 어떻게 해 나갈지 이렇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